이곳은 경북 봉화에 있는 충효당입니다. 임진왜란 때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임진왜란 때 19세 나이에 장렬히 전사한 화산이씨 이장발의 우국충정 뜻을 기리고자 후손과 유림이 1750년경에 세운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일한 화산이씨 유적지라고 합니다. 화산시 귀하에 따른 창성창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다만 최근 귀화인이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의 외국인이 귀화하기 시작한 것은 그 2000년 전까지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박실마이 찾는데 그 족보적으로야 그 대수나 발간일자나 박혁거세라는 설정적 가상인물과 맞지 않지만 유전학적으로는 이제 토종이라고 나오죠. 한마디로 토종이죠. 그래서 외래인이 전혀 없는 모드로 설정하시려면 이제 원삼국 시대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됩니다. 박씨나 김혜김씨 그리고 경주김씨 등의 시대입니다. 셋 다 족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법학적으로는 다루고 있지 못하고요. 박씨 모든 족보는 조선 중기 이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김혜김씨는 아직도 중시조묘를 찾지 못하고 경주김씨는 이제 모든 경주김씨 족보가 조선 때 최초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경주김씨 문중에서 경주김씨 블로그에서 모든 경주김씨 족보는 사실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박씨나 경주김씨나 족보들이 조선을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고 오늘날 박씨나 경주김씨들은 양반 자손이라면 조선 때 양반이 된 이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양민, 보부상 같은 양민 자손이거나 아니면 노비 자손이 되겠습니다. 정근대 한국에서 외국인 귀화가 가장 많았던 때는 신라도 조선도 아닌 고려입니다. 개방도로는 고려, 신라, 조선순인데요. 신라와 조선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그 폐쇄라는 부분이 공통적인데 차이는 이제 그 신라가 유태 폐쇄라면 이제 조선은 일반 폐쇄다. 그래서 그 이화씨인가요? 현대 관점에서 최초의 민족 국가는 고려다. 책도 나왔죠. 아무튼 고려는 이제 고구려 때와 다르다. 다민족 국가 형성기다. 계약 그냥 막 받았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어우, 산속에 오니까 정말 춥네. 왕씨 고려와 고씨 고려는 이 출신도 다르다. 이 개성왕씨는 그 이스턴 툭스, 요양고씨,
요동반도 요양고씨는 그냥 동아시아 사람이다가 되겠습니다. 예, 고려 시대에는 송나라 사람을 비롯해서 여진, 거란, 안남, 예, 베트남이죠. 몽골 위구르 그리고 아랍 위구르 개들이 들어왔죠. 예, 조선 시대 때는 그 국제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 명나라와 일본인들이 줄을 이루었다. 예, 귀화 동기는 정치적 망명, 표착, 예, 물결에 떠돌아 다니다가 무태 닿은 표착, 예, 그리고 투항, 피난, 정략, 결혼 등 다양합니다. 예, 고려 때 널리 알려진 대표 기하 성씨 중 하나로 이제 화산이 씨가 꼽히죠. 해서 이곳 예, 봉화 충효당이었습니다. 화산이 씨 시조 이용상은 베트남 최초 독립왕조였던 리 왕조 왕족의 후예라고 합니다. 예, 이용상은 베트남에서 정변이 일어나자 일족을 배에 태우고 예, 탈출하죠. 예,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황해도 옹진에 도착해서 일가를 꾸린 이용상. 그는 몽골이 침략했을 때 앞장서서 싸운功을 인정받아 고려 고종으로부터 화산군으로 봉해집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그 조선 임진왜란 때 그 19세 나이에 싸운 그 이장발을 기념해서 예, 1750년경에 세워진 것이죠. 예, 여기서 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고려와 조선을 예,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춥네요. 예, 예, 고려와 조선을 구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고려는 귀족 성격이 강하죠. 예, 평민 내에서만 자유도가 높았지. 이거는 그 현대와 차이가 되겠습니다. 민주노는 차라리 가야가 나을 때죠. 아무튼 그 누구나 그 조선 때는 이제 누구나 양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예, 다시 말해서 양반뿐만 아니라 중인이나 상민 등의 평민도 응시 가능했다는 거. 예, 문과시험의 경우에 천민도 합격하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문과와 속과, 예, 속과 생원 진사, 문과 속과는 대부분 양반이 합격자였다. 그래서 1966년까지 조선시대였다. 실질적 체감기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박정희 이전까지 한국은 조선시대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빠릅니다. 예, 좌우 구분이 있었나요? 예, 영호남 구분도 힘있던 시기였다. 예, 프랑스와 미국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좌파 우파 개념이 없던 때, 예, 이때가 한국은 1966년까지 계속 갔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좌파 우파 시대가 아니고 전통 시대, 그러니까 그냥 시족 시대죠. 예, 구한동 김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단적인 예로 영정조 때만 봐도 이 족보가 그 각 파별로 해서 나눠서 책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각 권을 하나로 묶어서 예, 대동보다 관음시 대동보다 이렇게 칭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 당시에도 예, 김씨가 왜 이리 많은가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되겠습니다. 신라 고려와 단절된 때였다. 예, 최근에 그 학문 발전으로 뭐 금석학이나 그런 발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당대 비석 발견 등으로 인해 이제 알 수가 있지만, 조선은 예, 조선 때는 과학도 뒤처져 갔고, 또한 왕씨 학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본인 출신에 대한 핸디캡을 예, 왕씨 학살로서 옛 시대와 단절해 버렸다. 그래서 현대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되고요.
1966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 1962년 최초의 독립하부와 1950년 당시 인구 조사 통계 등으로, 그러니까 현대에 대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1966년으로 최종 정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연장선상이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 완결 정리돼서 그 박정희 산업화와 이 삼김시대 민주화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유럽의 혁명기가 한국은 1970년대가 된 거죠. 서진, 웨스트워드는 18세기 서구 혁명기에서 일본 메이지 유신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70년대 그 새마을 운동에 이르게 된 게 되겠습니다. 1966년에 최종적으로 끝난 이주시대는 길게 잡으면 1388년 위화도 회군, 이때 이미 시작이 됐죠. 노비법과 서울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매우 폐쇄적인 사회가 조선이었다. 그래서 미국 브리검 대학교 한국학 교수인 마크 피터스는 처음에 서자라는 거를 발견했을 때 놀랐다고 합니다. 조선 사회가 상당한 계층 사회니까 이해는 가는데 중국과 비교해보면 조선의 서자 제도가 심했다. 중국은 그렇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차별은 하지 않았다고, 이 한국에만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박정희가 삼김시대를 거치면서 신라인 줄 알았다가 알고 보니 가야 코드였던, 그렇게 정신없이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친 뒤에 오늘날에 이르러 돌아보니까 이미 조선시대와 작별했다, 결별했다는 것을 뒤늦게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알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조선시대는 길었다, 실제적 결별에 이르기까지는 참으로 늦었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고려를 보는데요. 조심할 것이 그 당대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 조선 이전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적서 차별이 그 심하지 않았던 때, 혹독하게 시집살이 하던 때와의 결별, 현재 와서야 자유화,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물론 그 고려 때는 자유로운 사회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가 지금이 더 발전된 형태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폐쇄가 아닌 개방 코드의 역사는 가야와 고려 그리고 박정희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징검다리가 이 형태가 되었다는 게 지금의 오늘날에 와서야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겠습니다. 가야 때 개방이었다가 통일신라 때 폐쇄됐다가 다시 고려 때 개방되었다가 조선 때 폐쇄되었다가 그리고 대한민국 때 다시 개방. 그러면은 이 가야 고려 대한민국 셋 중에서 누가 가장 개방적이냐? 당연히 대한민국이고요. 두 번째가 가야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려, 네 번째가 통일신라, 다섯 번째가 조선이 되겠네요. 고려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으로 보이는 것은 평민 관점, 백성 관점에서만 봐서 그렇다는 거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왕족 귀족 내부는 더했으면 더했지 조선보다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상대적으로 폐쇄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왕족 귀족과 백성들 간의 이 구분이 자연스레 허물었기에, 사라졌기에, 인위적으로 허물었기에, 자연스레 구분이 돼 있던 것을 인위적으로 허물었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고려도 덜하지 않았다는 사실 결코. 그러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전문가 손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 일상적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소위 말해 그 씹는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1966년 이후의 관점에서 말해지는 것이라 예, 그렇게 되겠고요.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산업화 민주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들 예, 뭐 사회를 비판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66년 이후의 관점에서 말해지는 것들이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말하시는 자연스러운 관점, 그 관점에서 리롱덩 예, 예, 지금 코가 좀 막혔는데 예, 좀 추워서요. 근데 이 동남아식 발음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롱덩. 예, 이용상을 다루고자 합니다.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용이 되는가? 자, 다시 고려 시대로 돌아서 리롱덩. 예, 안남국의 왕자고요. 예, 고려의 기하에서 화산이씨 시조가 되었다는데 그간 베트남이나 한국의 공식 사서에는 리롱덩과 관련한 기록이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화산이씨 족보에만 나온다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베트남에서 화산이씨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에도 들렀었다는데요. 이 화산이씨, 이 화산이 북한의 그 황해죠. 황해도의 집성촌 인구가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데 예, 남한은 이곳 경북 북부 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예, TK에는 유대인 외에 화산이 씨, 예, 베트남 왕손도 살고 있다. 그리 되네요. 진씨가 제이를 찬탈할 때 이가의 지배층을 몰살했기 때문에 이가 후손은 정작 현지 베트남에는 남지 않고 한국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1996년 베트남에서는 770년 만에 이가 후예들이 고향에 왔다고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이용상의 이름이 사라지고 이씨 왕족들이 대부분 멸족당했기 때문에 베트남 학계에서는 진조가 이조의 계보를 기록하면서 이용상뿐 아니라 왕과 직계의 왕손이 아닌 많은 반계의 왕손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고려가 생각나시나요? 이용상이 이랬다고 하죠. 이용상 기했을 때 고려 왕이 받아주면서 우리도 사정이 만만치 않다. 예, 그랬다고 하는데 예. 하지만 그 고려는 다 돌아왔다고 왕상은 개성왕씨 회장이 예, 그렇게 말하죠. 그냥 오늘날 개성왕씨는 반개 왕손들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이용상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 구한동 김씨 제약공파나 주변의 전주시들과 다르게 개성왕씨는 반개다. 예, 이용상의 몰려는 알 수 없는데요. 이에 부합이라도 하듯 이용상 이름이 뜬금없이 고려에 등장하게 됩니다. 화산이씨 족보는 황해도 옹진군 이 화산동리에 있는 이 화산동리에는 그 수학문 기적비에 적힌 내용을 기반한 것이고요. 그간의 그 베트남 방문 이전까지는 이용상부터 계수했는데 이 베트남에서 리 왕조 후손으로 인정받은 뒤에는 리 왕조를 건국한 이공온을 일대조로 해서 계산한다고 합니다. 1959년에 이용상이라는 인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북한을 방문한 북베트남 역사가가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그 북베트남 문화사절로 북한을 방문한 역사학자 쩐반잡이 북한학자 도움을 받아서 황해도 옹진의 만국당과 수학문 기적비 등을 답사해서 이용상 전설이 사실임을 확인한 뒤에 보고서를 남기면서 서문에 이용상은 북베트남과 북한의 우호 관계를 상징한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 이후에 더 이상 북베트남에서 이용상을 연구하지 못하던 1967년에 남한에 사는 화산이씨 25대 손인 이훈이 남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서 자신이 베트남 왕자 이용상의
후손이라는 것을 밝히죠. 이 경우는 제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카바드에 들린 케이스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후는 남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면서 자신의 뿌리 찾기 활동을 한대요. 이훈의 활동은 1226년 리왕조가 멸망한 뒤 741년 만에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남베트남과 한국의 언론에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남베트남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보였지만 이 결과는 1975년에 남베트남이 패망하고 그 다음 해인 76년에 이훈이 화병으로 사망하면서 화산이 씨 뿌리 찾기는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1990년에 한국이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뒤 이훈의 조카인 화산이 씨 26대 손 이창근 씨가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하자 베트남 대사가 직접 문 밖에 나와서 이창근 씨를 맞이했다고 하네요. 베트남 대사의 한국 부임 당시에 베트남 역사 문학자들이 한국에 가면 이용상 왕자 후손을 찾아보라고 부탁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99년 5월 이창근을 비롯한 화산 이씨 종친회 대표들이 베트남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때 깍듯이 맞아주었다고 합니다. 화산 이씨 후손들이 이토록 열렬하게 환영을 받은 이유는 베트남 국가 기반을 세운 이태조와 이가에 대한 향수가 오늘날에도 강하기 때문이고요. 이가의 후손이 사라진 뒤에 베트남에서는 지금까지 이가에 대한 제사를 하노이 시장이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창근 씨가 지낸다고 하네요. 1995년 화산이 씨 종손 이창근이 첫 제사를 지낸 이후로 이창근 씨는 베트남에 귀화해서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중 국적이 안 되죠. 악법이에요. 결국 그냥 가셨어요. 댓글에서는 어머 혹시 봉화의 그분 아니냐 그러네요. 가셨습니다. 2002년에는 이용상의 열대기를 소재로 해서 한월 합작으로 제작된 오페라가 공개됐다고 하네요. 화산이 씨 후손들은 아예 베트남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화산이 씨를 이가의 후예로 공식 인정했고요. 베트남에서 살 경우에 출입국 관리, 세금, 사업권 등에서 베트남인과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화산이 씨를 본으로 둔 한국인은 아예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으로 여겨서 베트남 귀화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 쉽다고 합니다. 화산이 씨 후손들은 베트남에서 까다로운 외국인의 건물 및 토지 구입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화산이 씨가 인기가 많은 것은 이조의 국왕 이태조가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처럼 여겨져서 존경받고 있고요. 외세 침략이 많았던 베트남 역사에서 그나마 이조가 점했던 시기가 편하고 안정된 편이기에 전성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 케이스는요, 한국에서 신라가 욕을 먹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아서 어차피 현 상황에서 건너가봐야 선교사의 입장이지 거기서 주류적 삶을 살 수는 없거든요. 유대교로 치면은 처지가 딱 카라임과 같습니다. 근데요, 이 카라임보다는 이제 크리스천일 가능성이 더 짙어졌다. 그래서 중국 유대교 사이트에서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 한나라 때 들어왔다는 기록 때문이고요. 크리스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중 유대 역사는 고대 한국 신라 김씨 왕족 2, 3만 명, 야슈케나즘과 중세 중국 당송 이씨 상인들 8, 9만 세파라딤으로 정리 및 분류가 됩니다.
예, 베트남과 그 일본에는 유대인이 없었다. 예, 밝혀졌고요. 예, 한중 문제죠. 아슈케나지보다는 세파라디가 더 유태피가 짙고요. 예, 세파라디보다는 이제 이란 이라크의 미즈라힘이 더 유태피가 짙습니다. 예, 북유럽 아슈케나지보다 남유럽 세파라딤이 그리고 중동 미즈라힘으로 예, 가는 루트와 같은 말입니다. 예, 아무튼 그 화산이 씨의 경우에는 예, 지금 기하성 씨 편 다루잖아요. 화산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한국이 적화통이 될 시에 그 베트남으로 이제 튀면 되겠네요. 예, 언제 또 국민들이 야마돌아서 이 빡돌아서 제2 문재인을 찍을지 몰라서 불안하죠. 예, 문재인이 다시 한번 당선되는 날은 한국은 최종 멸망이에요. 예. 예, 베트남 이제 잘 살죠. 예, 땅도 한국보다 넓고 인구도 많죠. 일자리도 많다고 하니까 이 적화 통일될 시에는 그리로 이제 도망가면 될 것 같다. 예, 각자 도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해체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 오셔서 여기서 예, 아 저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국의 귀하성시 편을 다루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들린 거예요. 예, 예. 보시면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뭐 어떤 부분은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네. 예. 우리 그 층에는 당직도 있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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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문화재부장 하려고 오늘 선도 있고 뭐. 예. 필요하면 보여드릴게요. 아, 화산이 씨 분이시죠? 아, 예. 아우, 감사합니다. 하시고. 예. 예. 예? 저집 연이에요. 아, 예. 다 하시고. 여기 그 뭐 베트남 타운 짓는다고 하던데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예. 아, 예. 상세히 그게 예. 상세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이거 일단 하시고. 아, 예. 들으시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앞으로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예, 지금 베트남 타운도 짓고 있고요. 예. 예, 자본주의 사회가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좋겠는데, 예. 다시는 문재인을 찍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은 이제 자본주의다. 예. 남베트남, 예. 그래서 그 신라 김씨도 귀하적이고요. 예. 피곤한 인생입니다, 진짜. 계속 그 유튜브에서 킥킥대니까 예, 아 진짜 아휴. 아, 예, 이런 경우 처음인데. 예. 예, 아무튼 그 예, 각자 도생이죠. 예, 한국 해체되면 그냥 끝장이에요. 단결하여 한국을 지켜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그 베트남과 관련된 성씨는 이제 화산이 씨의 정선희 씨가 있죠. 근데 화산이 씨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정선희 씨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세부에 따르면 예, 시조 이양호는 리왕조 5대 2인종의 아들로 6대왕 이신종의 동생으로 기록되는데 내부 권력 싸움으로 그 송나라에 건너와 살다가 예, 금나라와 전쟁이 나자 이를 피해서 경주에 와서 세거에 살았는데 이양혼 6대소는 무신 이의민이라는 겁니다. 예, 하지만 베트남 사료와 매칭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의민은 정선희 씨고요. 출생지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김부식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오늘날 관점에서 김부식은 강릉김씨라 분류되죠.
물론 김부식 가게는 절손됐죠. 예, 이건 강릉에 가서 썰을 풀도록 하겠고요. 예, 여의민은 경주 출신에, 그러니까 경주 출생의 강원도 정선희 씨다. 예. 여의민은 경주 출신이고 본관은 정선, 김부식은 경주 출생이고 본관은 강릉. 그런데요, 여의민이 베트남 황손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예, 김부식도 빡셌는데 여의민은 더할 나이가 없죠. 한반도 내 신라도 아니고 베트남이라니. 예. 그것도 중세 말이죠. 예, 여의민 그 베트남 황손설은 세 가지로 반박이 됩니다. 예, 첫 번째로 이양군의 두 차례 망명이 말이 안 되고, 예, 두 차례로 망명했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어떻게 그 7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 7살짜리 어린아이가 두 차례나 송에서 금으로, 예, 금에서 고려로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의민은 이양군의 5대손씩이나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이어야 납득 가능한 나이 차이죠. 예, 여의민은 이미 고려사 열전에 아버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의민의 베트남 황손설은 정선희 씨 족보에만 나오는데, 정선희 씨 족보는 조선 숙종 때인 1677년에 가서야 편찬됩니다. 예, 따라서 허황된 얘기다. 예, 이양군 무덤도 없고요. 없죠. 정선희 씨 시조 이우원은 여의민과 상관없는 게 되겠습니다. 최충원이 삼족을 멸했다는데 이후 손자 이우원이 그 낙향을 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죠. 강릉 김 씨와 정선희 씨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 예. 예, 문신 김부식도 무신 여의민도 자손이 없는 것입니다. 예, 강릉 김 씨와 정선희 씨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신 김부식은, 예, 문신 김부식도, 예, 무신 이의민도 자손이 없는 것이죠. 예, 베트남 가도 화산이 씨만 말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 끊어진 이의민의 가게에다가 경주 김씨처럼 갖다 댄 걸로 보이는데, 예, 어느 나라든 유사 사학자가 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이승만이 베트남 황손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베트남 이조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전주희 씨는 화산이 씨가 아니죠. 예. 이용상이 같은 이씨니까 조선사는 베트남사다 라는 환빠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